10월 7일 금요일 출근길에 미리 체크하면 좋을 만한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분석해 볼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문 1면과 5면에는 한국전력의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20년 만에 직접 전력 생산에 뛰어들며 탈원전에 이어서 이 그린 뉴딜 총대도 매게 됐습니다. 한국전력이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동참을 하는 건가요, 소장님? 그 한전이 지금까지 전기를 생산해 왔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2001년에 이제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생산과 판매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전력을 이 전력거래소에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생산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자회사가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한전이 직접 생산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전기사업법 개정 발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린 뉴딜,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함께 주축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린 뉴딜의 신재생 에너지의 목표 달성하는데 좀 덩치가 큰 공기업이 있어야만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 아니겠냐. 이런 이 고려해서 한전 전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법, 이 법을 발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두 종류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근데 시장형 공기업이 한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한전이 다시 이제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태양광, 풍력, 이 탈원전이 가속화되는 것, 현 정부의 이 정책 목표가 탈원전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데 한전을 전면 배치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전이 이제 대량으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에너지를 생산 그리고 공급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청진 앵커도 강원도나 이런 데 또 제주도를 가보면 이제 풍력 발전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풍력 발전소를 보면 바람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니까 거의 비용이 안 들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 풍력 발전기를 세워야 하는 곳에 땅도 사야 되고요. 또 이 풍력 발전기를 하나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설치 비용이 많이 그렇습니다. 들어가군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투자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만큼 한전이 참여하게 되더라도 과연 한전이 수익성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이건 또 의문이라는 네. 것이죠. 그런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고 또 한편으로는 공룡이죠. 공룡인 한전이 뛰어들게 되면 그동안 이 재생 에너지 부분은 태양광 또 풍력은 주로 민간 중소 발전 사업자들에게 역할이 주어져 있었는데 아니 그럼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투자해서 생산을 해왔는데 한전이 뛰어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 극심한 극도의 또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나오고 있는 비판이 고래를 민물에 집어넣느냐 고래는 바다로 가야지 왜 좁은 시장 민물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유가 또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뭐 수익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째 영업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해도 그러면 수익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게 이게 수익성이냐. 네. 그래도 한전이 2018년에도 2019년에도 지난해도 영업 적자였기 때문에 이제 정말 수익성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세를 올려야 되느냐 마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국면에서 이거는 국민들에게 부담이거든요. 네. 근데 무슨 이야기냐? 이 재생에너지를 이 생산을 하려면 기존에 이제 화력 또 석탄 또 천연 액화가스 이런 이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발전사에서는 반드시 어떤 법이 있느냐면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자체 설비를 만들어서 태양광 풍력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 중소 발전 사업자로부터 이 REC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사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전이 직접 이제 뛰어들어서 만든다고 되면 이 신재생 공급 인증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익성도 상당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 부담은 고스란히 어디로 가겠느냐? 한전이나 국민들에게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에서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린 뉴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나가야 된다. 한전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인식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하락 이후로 최근에 한 달 넘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세 속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19,3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기사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전일장 마감 이후로 2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항공 여객수가 전년보다 92% 급감을 냈지만 영업이익 1,500억 원의 깜짝 흑자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기대 이상의 좀 성과를 냈다 이런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2분기 실적 결과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매일경제신문에서요. 네. 많은 좋은 기사가 있는데 역발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동그라미를 한 3개 정도는 치십시오. 그만큼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차원을 달리하는 초격차 기술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 그 역발상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발상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낸 것이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이 2분기 실적이 한 400억 살짝 넘는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랬는데 1,500억이 넘는 깜짝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역발상인데 뭐냐면 조원태 회장의 추진력과 아이디어로부터 나오는데 비행기를 가만히 세워두느냐. 오히려 여객은 90% 이상 노선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화물로 가자. 화물 운송은 가능한 것 아니냐. 반도체 부품도 있고 코로나19 관련된 의약품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객실 내에까지 이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시설을 장치를 해서 이 화물 운송을 하면서 화물에서 완전히 흑자를 보는 그런 역발상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는데 2분기 실적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여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화물은 한 20%였거든요, 매출을.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이 화물 매출이 70%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돌파구 깜짝 흑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화물사 외에 이제 영업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화물도 화물인데 또 노선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만큼 비행기를 띄우기 힘듭니다. 그러면 화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화물 단가까지 올라가면서 화물에서 기단 편성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면서 오히려 다른 회사보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이스타항공도 그렇죠. 아시아나항공도 그런데 오히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손님을 실어서 이 여객을 할 수가 없다. 여객 운송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화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직원들, 또 임직원들의 노력입니다. 급여도 한 50% 줄이고 지금 6개월째 유급 휴직도 한 70%의 임직원이 하는 등 이런 비용 절감과 또 인건비 절감 또 이 항공유의 경우에는 유가 하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맞아떨어져서 이 2분기 깜짝 흑자를 올릴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매출은 반토막이 났지만 영업이익은 1,500억 원가량의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요. 앞서서 살펴본 한국전력과 비슷합니다. 하락 이후에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전일 강한 기관의 매수세 눈에 띄었습니다. 18,100원에 마감이 됐고요. 2분기 실적 결과가 오늘 또 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신문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